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기타 작업이다 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타 작업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매크로를 작업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로 왔더니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매크로 작업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D의 13에서 F의 1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D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부터 시작해서 F의 13이다 그러면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죠. 요 세 개의 셀에다가 항목별로 각각 이제 항목별로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칸에서는 입고량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 두 번째 요 셀에서는 우리 판매량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 세 번째 요 셀에서는 이제 재고량의 합계를 구해라. 그 얘기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를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개발 도구에 보게 되면 삽입이라고 있고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우리 B의 15번에서 C의 16번 그 영역에 이제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텍스트를 이제 합계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단추를 이제 클릭할 때 합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단추를 만들어라 도형을 만들어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걸 먼저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개발 도구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가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삽입이라고 있죠. 요 삽입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식 컨트롤에 첫 번째 있는 요 아이콘이 우리 단추요. 그래서 요 단추라는 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영역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1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C의 16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단추를 땅 하고 만들고 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우리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때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이 위쪽에 우리 매크로 기록이다. 아래쪽도 우리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이렇게 떴는데 매크로가 켜지는 순간 이곳에는 이제 기록 중지가 이제 나타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자고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이렇게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딱 문제만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13번 요 셀을 먼저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썸이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썸이라고 쓰고 그리고 입고량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입고량의 합계가 지금 이만큼이래요. 그리고 그 셀을 우리가 찍은 다음에 옆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량의 합계, 재고량의 합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합계 구할 거 다 구했죠?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줘야죠. 그래서 기록 중지는 우리가 위쪽에서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우리가 기록 중지를 눌러줘도 됩니다. 해서 위쪽에서 기록 중지 누를게요. 해서 기록 중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 단추에 이제 텍스트 우리가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이 안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 다 썼으면 우리가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라고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줘야 이 단추에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까지 입력해 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A의 13에서 F의 13번 그 영역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의 13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아랫줄 맨 밑에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는 글꼴 색을 이제 표준색 녹색으로 그리고 채우기 색은 이제 표준색 주황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그렇게 이제 쓰래요. 그리고 이 매크로를 만들 때는 우리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2의 15에서 F의 1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그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으로 이제 입력한 후에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서식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도형을 삽입할 때는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어요. 이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도형 여러 가지가 쫙 뜨죠. 그 중에서 우리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 그랬으니까 요 첫 번째 있는 요 아이콘이 되겠죠. 요 아이콘이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2의 15에서 F의 16번이요. 2의 15번부터 시작해서 F의 16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형을 삽입하면 우리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우리가 단추를 삽입했을 때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해줘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입력했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똑바로 썼나 안 썼나 그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아래쪽을 보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A의 13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F의 13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범위 지정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에서 우리 글꼴 색도 변경시킬 수 있고 채우기 색도 여기서 이제 변경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글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표준색 중에 녹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녹색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우기 색이요.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중에 이제 주황이라는 거 요 색깔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주황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셀을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래쪽에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매크로는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삽입한 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형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도 다 풀어줬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확인할 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우리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칸, 우리 동그라미 1번에서는 요 세 칸에다가 합계를 구해주는 그 매크로를 만들었죠. 그러면 요 세 개 셀을 선택해주고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A의 13번부터 시작해서 F의 13번까지 요만큼 이제 영역에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켰죠. 그때 이제 글자 색은 다시 까만색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우기 색은 원래대로 채우기 없음으로 다시 만들어 줄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요 단추와 이 도형을 이제 땅땅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셀 포인터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합계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우리 합계가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서식이라는 이 도형이요. 이 도형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두 개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그 시트에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 봤더니 부산 지점,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지상 5개가 나왔죠. 그 지상 5개를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을 때 그때 결과는 이 그림이랑 똑같아야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날짜별로 판매 금액 계열만 표시가 되도록 우리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각각 이제 날짜별로 판매 단가랑 판매 금액이랑 이 두 가지 계열이 지금처럼 차트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판매 금액 계열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판매 단가 이거를 없애버려라, 삭제해라 그거죠. 그러면 판매 단가가 지금 우리 파란색 막대기니까 파란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면 모든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판매 금액만 이렇게 이제 차트에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때는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해서 디자인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차트 종류 변경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차트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는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할 거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가로막대형 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해서 가로막대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 아이콘이 우리 묶은 가로막대형이요. 그럼 이제 묶은 가로막대형이 선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로 이제 추가를 시키고 가로축의 제목은 기본 가로로 그렇게 이제 추가를 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가로축의 제목도 없고요. 차트의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은 우리 날짜별 판매 금액 비교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입력할 때 띄어쓰기를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가로축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어요. 기본 가로에 우리가 제목을 판매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때 차트 도구의 우리 디자인에서 맨 앞에 보게 되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문제에서도 차트 위로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판매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요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날짜, 별 한 칸 띄고 판매 금액 한 칸 띄고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제목을 다 썼으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차트의 제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기본 가로 축 제목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축 제목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가로입니다 라고 해서 기본 가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기본 가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축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고 지금 이 축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또 똑같이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판매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판매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세로축이요. 세로축 그러면 지금 요 날짜가 써져 있는 이 축을 보고 얘기하죠. 이 축은 축 옵션을 날짜를 거꾸로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표시 형식은 3월 14일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 날짜 들어있는 거 보면 1월 1일이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로축을 변경할 거니까 세로축을 먼저 한번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축서식이라고 있죠. 요 축서식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축서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축 옵션에 이제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쫙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 중에서 날짜를 거꾸로 그 옵션을 이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맨 밑에 보게 되면 날짜를 거꾸로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표시 형식을 3월 14일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해서 이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축서식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데 요거 이제 선택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3월 14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있죠. 요 3월 14일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죠. 해서 우리가 축서식 이 창에 들어와서 날짜를 거꾸로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에서 우리가 형식 날짜 중에 형식을 3월 14일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 눌러서 창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로축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변경해 주니까 아까는 1월 1일이 제일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1월 1일이 제일 위에 있죠. 5월 1일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거꾸로 이제 표시를 해줬고 그때 이제 형식이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는데 지금처럼 3월 14일 요걸로 이제 지정하니까 월하고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레이블의 위치는 가운데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 금액이 지금 이 주황색 막대기 있잖아요. 이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한번 클릭이요.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모든 판매 금액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죠. 해서 우리가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추가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운데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막대기마다 가운데 부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범례는 이제 삭제하고 그랬어요. 범례가 지금 요거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요거 범례 이제 땅 하고 한번 선택을 해주면 범례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요.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삭제가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차트의 영역에 테두리에다가 그림자를 이제 안쪽 가운데로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차트 영역 서식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림자라는 효과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 두 번째 아이콘이요. 요게 이제 효과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효과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그림자 요거 이제 한번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미리 설정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쪽 가운데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 요거 이제 미리 설정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안쪽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게 이제 안쪽 가운데요. 안쪽 가운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차트형 서식창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X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지시사항까지 싹 다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내가 수정한 이 차트랑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차트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확인할 때는 요런 이제 차트의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요 제목, 판매 금액이라는 요 제목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세로축이다, 가로축이다 해서 요런 값들도 싹 다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그림 영역에 들어있는 이 막대기도 확인하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값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주 눈금선도 싹 다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림자 집어넣은 것도 테두리도 싹 다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수정한 이 그림과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또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날짜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날짜를 거꾸로 표시해 달라. 그리고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문제. 요게 조금 이제 어디서 하는 거지? 그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